저희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그 강좌를 이제 개설을 해서 또 인터넷으로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강좌 진행되는 강좌는 이제 기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기대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기대라고 하는 용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기대는 이런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희망이라고 호프라고 얘기할 때 그 희망도 참 좋은 것이지만 희망은 대단히 감성형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호프, 희망이라고 하는 감성형의 것을 한 가지를 끄집어내서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이제 실천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열매가 어떻게 이제 다가올 것인가를 이제 바라보는 것, 그걸 기대라, 이제 그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기대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런 얘기, 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가 얘기했고, 또 여러 가지 기대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기대가 자꾸 쌓이다 보면 아주 작은 기대를 하다가 자꾸 쌓이면 큰 기대, 또 나를 위한 기대이기도 하면서도 사람을 위한 기대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한 기대도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대의 모습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기대라는 강의를 제가 특별히 한 이유는 기대는 특별히 바쁘고 정신없이 생활해야 되는 사람은 당분간은 기대할 틈이 별로 없겠죠. 그렇지만 그 바쁘고 힘든 사람들도 그 힘든 거에 막 따라가다 보면 자기를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뭔가를 작은 거라도 기대할 수 있게, 부담이 적은 거.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게 되고,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정체에 지체되는 상황, 또는 어려운 동안에 그런 어떤 그 넘어짐의 상황, 또는 상처받아서 다시 일어서야 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모습에서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험생이나 취직준비생에게 필요한 강의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강의고요. 언젠가는 또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우리는 평등한 것을 항상 이야기하죠. 그리고 특별히 차이를 얘기하거나 차별을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요, 지금은 많이 덜해졌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제가 미국이나 이렇게 영국이나 이렇게 해외에 가보면 벌써 우리가 인종적으로 밀린다는 느낌이, 제가 밀린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 분위기가 밀리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제가 영국에서 생활을 할 때 처음에 복덕방에 이제 방을 얻으러 갔는데 굉장히 그분이 친절하게, 근데 그 친절한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아주 너무나 불쌍하고 이렇게 외국에서 온 참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 같으니까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잘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방을 이제 계약 기간보다 좀 빨리 나가야 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로 하기가 좀 제가 어려워서,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글로 썼어요. 글로 써가지고 이제 그 복덕방에 팩스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복덕방 주인이 놀란 거예요. 제가 영어로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제 굉장히 가난하고 불쌍해, 말도 잘 못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영어를 잘하지만 옛날에는 진짜 말 못했잖아요. 엄청난 고급 단어는 알면서도 말을 못하니까 굉장히 이제 저를 그냥 안타깝게 아주 좀 가엾게 봤는데 이게 팩스로 제가 이렇게 써서 보내니까 깜짝 놀래요. 이게 당신이 쓴 거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외국 갈 때는 단어로 내가 기선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에게 깐보잖아요. 그럼 저는 두 가지 갖고 반드시 초장에 제압을 합니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라면 그냥 나를 깐보든 뭐하든 이제 보내지만 적어도 1시간 이상 나랑 같이 있으면 얘기해야 될 사람이다. 그럼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외국어를 할 줄 아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 영미권에 사는 사람들 기껏해 불어나 스페인어 정도 하면 굉장히 지식인이에요. 보통은 못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얘기한, 나는 영어 하지, 그 다음에 나는 전공 과목 때문에 독일어도 중급 정도, 지금은 안 쓰지만 했지. 그리고 나는 샹숑을 부르기 위해서 초급 불어를 했고, 그리고 내가 스페인의 남미의 그 선교지, 그런데 내가 탐방을 위해서 기초 스페인어를 내가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어를 좀 쓰고 있는 중이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나는 전공을 신학으로 했기 때문에 고대 ancient language, 고대어를 할 줄 안다. 고대 헤브루, 고대 그리스, 그 다음에 라틴어도 조금 할 줄 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건드려 봤으니까 조금씩. 그러면 거기서 기선이 딱 제압됩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영어를 못해도 굉장히 친절해져요. 그 외국어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를 못하더라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단어를 많이 하죠. 옛날에 2만 몇천 단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대학 때는 대학원 준비하려면 3만 3천도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 보통 미국의 중고등학생 정도 수준이 뭐 몇천 개 단어 갖고 그냥 이렇게 생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는 이제 어려운 단어 한두 개 딱 쓰면은 이제 조금 그런 단어를 아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얘기는 재밌는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불평등한 거를 이렇게 자꾸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외국에 가면 이제 그런 인종적인 부분도 좀 요즘은 좀 덜해졌습니다만은 이제 옛날에 좀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선합니다. 뭐 저기 우리가 미국에 이런데 뭐 할리우드라든지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데 가보면, 그 테마파크에 가보면 티켓이 한 2배, 3배 주고 티켓을 사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기다려도 내가 제일 먼저 탑니다. 우리 뭐 이렇게 청룡열차나 이런 거 타려면 줄 쫙 서 기다리잖아요. 그 티켓 2배, 3배, 3배짜리 티켓 사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기다려도 그냥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정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으니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외국에 이런 그 불평등한 모습.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안 겪으려면 돈을 벌여야 되겠죠. 뭐 그런. 그래서 인간은 뭐 아무리 해도 불평등한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이제 없고, 또 뭐 학식이 나오는 이런 것도 차이가 보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우리는 평등한 존재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늘 평등한 걸 저희들도 강조하고, 항상 또 저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물과 자연, 이거 생물이죠. 생물, 대자연, 이 모든 걸 다 저는 다 똑같이 귀하다고 늘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인간만이 무슨 뭐 만물의 영장염, 이 만물을 지배하는 이런 존재라는 건 그동안 잘못 생각해 온 것이죠. 그건 인간들의 정신이 미성숙했을 때 그런 생각들을 해 온 것입니다. 정신이 미성숙하니까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 이런 사람들도 자기 밑에 노예 함부로, 노예는 사람으로 생각도 안 했잖아요. 유명한 그런 고상한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도 다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등한 것을 항상 강조하고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평등하다는 걸 이번 시간에 얘기하려고 해요. 그 불평등은 뭐냐? 기대할 수 있는 정신에서.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인간은 평등하지만 딱 인간이 내 앞에 두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은 기대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기대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할 때에는 그 두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대를 하는 존재는 정말로 전혀 다른 존재, 수준 높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뭐 좀 더 많고 뭐 더 좋은 것을 입고 이러면 왠지 좀 높은 걸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조금만 눈이 뜨이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높고 소중하고 고상한 사람인가, 그런 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이번 강의 주제는 다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 뭐 제가 다른 강의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근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거의 못 납니다. 그 이제
옛날에는 정말 사법고시 하나만 딱 붙으면, 언젠가 이거 하나 붙으면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도, 우리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이게 사법고시 이걸로 이제 큰 일을 하고 이 땅에 정말 중요한 이름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옛날에 이런 거 정말 내 신분 상승에 그 중요한 이제 그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랬는데, 이제 사법고시도 이제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옛날에는 정보가 적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대충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시야를 바꾸고 그러면 충분히 다른 사람을 뛰어넘는 그런 개천에서 용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다들 열심히 사는 시대가, 모두가 빠듯하게 삽니다. 뭐 이것이 선진국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평생 맞벌이 해야 되고 평생 빠듯하게 살아야 겨우겨우 살아요. 뭔가 발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조건이 많아 보이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빠듯합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기는 이제는 정말 어렵지요. 근데 이제 뭐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옛날엔 조금만 놀고 허리띠 졸라매고 조금만 이래서 가게 하나 만들면 금방 가게가 커져가지고 공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게 가게 하나 만들어도 80%는 2년 내에 다 문을 닫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걸 뚫고 일을 또 역사를 이뤄낸 사람들도 많죠. 최근에는 뭐 중국의 그 마윈이라든지 뭐 이런 알리바바의 마윈이라든지 뭐 우리 페이스북을 만든 저커버그라든지 뭐 이런 그 어려운 틈에서도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그런 사람은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죠. 70억 인구 중에 정말 몇 명 없는 그런 정말 훌륭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모두가 또 한탄 모드로 바뀝니다. 정말 열심히 살면 뭐하냐, 안 되는데, 불평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불평, 그거 쓸데없는 것이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한 핵심이죠. 그럼 불평 그 필요 없어요. 정말로 이 시대는 우리가 불평 안 해도 되는 평등한 시대. 이 시대야말로 인간의 역사상 이렇게 평범한 시대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막스가 무슨 뭐 그런 그 이상적인 생각을 했거나 말거나, 인류는 지금처럼 평등한 때는 없어요. 여러분 뭐 원시 시대 때는 평등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좀 나으리라고 생각이 들지. 원시 시대는 더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냥을 잘해야 대우를 받잖아요. 또 여자에게 대우를 받으려면 사슴이라도 한 마리 딱 들고 와서 딱 줘야 이제 폼이 나는데, 힘 없어 봐요. 능력 없어 봐요. 사냥 아무나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하고 못하고 금방 그 자리에서 도태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옛날 원시시대는 지금보다 제가 보기에 더 불평등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정말로 불평등했습니다. 저는 뭐 그 혜택을 누렸던 사람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옛날에는 뭐 이렇게 옛날 시절에는 조금만 더 힘이 있거나 조금만 더 공부를 잘하면 그냥 막 그 군림하면서 맘대로 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가장 평등한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은 가장 평등한 시대. 불평할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를 불평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실패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루저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시대에 대해서는 불평해서는 안 돼요. 가장 평등한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뭐 때때로 자본주의가 어떻고 뭐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건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런 사람들 주의를 끌어모으려는 그런 그 도발적인 것이지, 지금이야말로 가장 성숙하고 평등한 시대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지금처럼 성숙했던 시대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태어나면 노예 아닙니까? 태어나면 하층민이고, 그 위대한 철학자들도, 위대한 교육자들도, 위대한 종교가들도 밑에 노예를 짐승처럼 대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시대가 어찌 지금보다 나을 수 있겠어요? 지금은 가장 평등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인간은 불평등한 존재, 그 정신에서 불평등한 존재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아무리 뭐 자기가 뭔가를 이룬 게 많고 뭐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아도 정신이 약하고 정신이 부족하고 정신이 병들어 있으면 그 인간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가진 게 많아도 계속 정신이 아파서 병원 들락거리고, 그 사람이 정신이 아픈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피곤하면 그 사람은 가진 게 많아도 누구나 불쌍하게 생각하지요. 정신은 인간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군다나 현대에 있어서. 그래서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은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느러미 휴먼 연구소도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휴먼, 인간을 생각하고,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정신에 두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정신, 조금 더 나아가고 소중한 정신을 우리가 양육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이제 그런 거를 저희 연구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대와 연관을 해서요, 똑같은 인간인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절제시키고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할 수 있는 사람과, 그냥 오늘 배고프면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배고프면 또 먹을 게 없으면 굶고 아무렇게나 사는, 대낮게나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의 차이가 크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정신에 있어서 그야말로 불평등한 존재. 간혹 금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가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앞서지 못한다면 그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고 금수저고 정말 재산이 많아도 정신이 없으면 그건 뭡니까? 그건 생명체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생명만 있는 겁니다. 생명만 있는 거예요. 생명체. 아메바, 플라나리아, 생명체죠. 가진 건 많으나 정신이 약하고 정신이 유약하고 정신이 없는 자는 생명체입니다. 있는 거로 그냥 먹고 살다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있는 건 많아요. 근데 아무 의식이 없어. 그냥 잘 먹고 집 걱정은 안 해. 그리고 그냥 막 살아.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아름다운지, 뭐가 고상한지, 예술이 뭔지, 삶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 생명체. 가진 게 많다고 부럽겠습니까? 자, 제가 한번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냥 인간이라는 생명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먹고 마시고 생존하며 살고, 자기 후손을 낳아 기르고,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혹은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 식구들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런 사람을 그저 단순하게 인간이라는 생명체라고 부르고 싶다. 인간이라는 생명체, 그저 이 세상에 왔다가 겨우 자기 먹고 살고, 겨우 자기 가정 꾸리고, 겨우 자기 식구들 먹이고 자식을 키우고, 어느 날인가 부쩍 늙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어느 누구는 자식의 덕에 조금 더 편한 노년을 보낸다. 어느 누구는 자식 덕을 받지 못한 채 힘든 노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다가, 그리고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사람. 이거예요. 이게 생명체입니다. 조금만 각도를 달리해보면 바로 이 차이는 정신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신에 있어서 인간은 정말로 불평등한 존재다. 저는 여러 번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 저는 동물의 세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자연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데 동물의 세계, 생물의 세계를, 우리 자연에 대한 것을 알면 알수록 정말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주인이고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생명체들을 참 이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침팬지만 보면요, 침팬지는 우리가 제인 구달 박사 아시죠? 영국의 이분은요, 대학도 안 나왔는데 평생을 침팬지하고 살면서 침팬지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인가 대학에서 그냥 이분을 생물학 박사를 줬어요. 이런 데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자면 명창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냥 박사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지금 사람들은 못 하는데, 전문가인데. 박사라는 건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박사잖아요. 이 제인 구달 박사는 대학도 안 갔지만 침팬지와 함께 살면서 침팬지를 연구하게 돼서 그냥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이죠. 이분이 침팬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같이 있으면서 이제 침팬지도 이제 이 사람을 동료로 생각하고 같이 이제 서스럼 없이 지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분 이전까지는 도구,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다. 이렇게 호모 도구 이렇게 제가 정확한 단어를 모르겠어요. 인간은 뭐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다. 호모 언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침팬지가 얼마나 도구를 잘 쓰는가를 이 제인 구달 박사가 알아냈죠. 아유 뭐 개미 같은 거 잡아먹을 때도 이렇게 나무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붙으면 먹고, 뭐 원숭이 같은 것도 보니까 이런 그 딱딱한 열매를 돌로 들어서 깨고, 물론 원시적이지만 이 침팬지가 얼마나 영리하고 인간과 비슷하다는 걸 알아냈죠. 침팬지가 거의 뭐 98.7%가 인간과 DNA가 같다고 합니다. DNA를 이제는 다 연구했잖아, 염기서열을. 침팬지하고 98.7% 다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습니까? 침팬지가 인간과 비슷한 과인 건 맞으나 호모 종은 아니죠. 인간의 종은 아니죠. 뭡니까? 그 몸으로는 같으나 정신이 다른 것이죠. 뇌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뭐 배열 뭐 이렇게 조합되고 그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무한한 그 조합과 차이가 이제 우리의 침팬지와 인간의 차이를 겉으로 보기에는 뭐 1몇 %밖에 안 틀린 것 같아도 어마어마하게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혹성 탈출해 보면 침팬지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능적으로 나오죠. 그렇지만은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런 차이가 정신에 있는 것처럼 인간도 그런 정신이 없을 때는 그냥 생명체다. 이제 그거를 항상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하고 침팬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자식을 양육하고 월동 준비하고 뭐 먹을 걸 저장하고 집을 짓고 이런 거 동물도 다 하고 침팬지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것들도 동물보다 더 잘하죠. 더 잘할 뿐 아니라 인간은 기대할 수 있다. 이 강좌에서 얘기하는 정신이 있다. 물론 동물도 정신이 있다고 요즘에 이제 연구가 점점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생각은 더 얼마나 깊습니까? 인간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인간은 자신의 삶을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생각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지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주도 어떻게 우리가 우주에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존재. 이 얼마나 동물과 그렇게 다릅니까? 그래서 그 다른 점을 얘기하는 가운데 특별히 기대하는 정신, 그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좌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제 좋은 정신에다 그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기대하는 정신을 가진 자는 외모가 좋은 자나 뭐 물질적으로나 뭐 환경이 좋은 사람보다 훨씬 더 귀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외모가 잘 되고 가진 게 많아도 정신이 약하고 기대하지 못하면 그는 생명체로 향해 가는 거예요. 인간의 참 가치는 바로 정신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정신이 가장 귀한 척도인데 그 정신 중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정신이 있다면 나는 타고난 사람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존재와 다른 존재와는 차원이 다른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혹 어른분들 중에서 저는 자식한테 물려줄 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슬퍼하지 마세요. 돈도 물려주면 좋습니다. 근데 돈도 물려주면 그건 당연히 좋은 거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겠습니까? 건강한 정신, 솔직히 건강한 몸, 이런 거를 남겨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정신과 몸이 약하면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노력할 수 있는 정신, 이것도 배웁니다. 부모가 노력하고 성취하는 걸 배우면 자식도 배워요. 부모가 금방 결심했다가 금방 못하고 작심삼일로 가면 자식들도 그대로 믿지를 않죠. 뭐 또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그럼 자식들도 계획하고 성취하는 삶이 익숙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부모가 한번 계획하고 성취하는 그걸 보여줘, 부모가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렇게 성장하겠죠. 부모가 우리 나를 위해서, 우리 식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조금을 떼내서 남들을 도와주고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에게 베풀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부모라면 자식도 비록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가 돼서 하면 더 좋고 남을 챙기고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정신을 불평등한 것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런 정신을 우리가 원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 얘기하는 게 작은 것부터 기대해라. 뭐 어마어마한 뭐 인류를 위한 기대 이런 건 못하더라도 나 자신을 위한 작은 것부터 기대하다 보면 그 기대도 점점 익숙해지면서 더 좋은 기대도 할 수 있고, 본의 아니게 큰 기대를 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나를 위해서 기대했는데 이게 남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중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기대하면서 이 기대한 걸 실천하고 성취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런 정신은 제가 보기에는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고요, 재산을 뛰어넘을 수 있고, 신체적인 외모를 뛰어넘을 수 있고, 지식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식 많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지식이 많아도 비천해 보이고 비루해 보이는 사람 많습니다. 지식이 많은데 비천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 세상에.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지식은 많은데 정신이 병드는 거죠. 우리가 뭐 박사다 그러면 그 아주 작은 분야의 박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분야는 알지만 사회 전체, 이 삶의 전체는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인포메이션, 우리가 지식하고 인포메이션하고는 다릅니다. 지식하면 인포메이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정보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머리에 있으나 휴대폰에 있으나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포메이션, 정보, 지식,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지혜죠. 우리 이렇게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 방송에 나오고 뭐 강의도 하고 하는데, 아는 건 단편적으로 말해. 인포메이션은 많이 알아. 또는 지식 단편은 많이 알아. 왠지 근데 그 사람을 존경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뭡니까? 정신이 부족한 것이죠. 정보는 이제는 휴대폰만 있으면 다 나오지요. 그러나 이 땅에는 지식이 많아도 지혜롭지 못하고, 지식이 많아도 우리가 존경하기 싫은,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만났던 교수님들 미안하지만 존경하고 싶은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존경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도 좋은 정신, 아름다운 기대가 없으면 우리에게 부족함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자, 옛날에는 신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봤습니까? 제가 요 써놨는데, 요게 바로 옛날에 그 진나라 말기에 한 노예가 반란을 일으키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죠. 왕우장상 영유종호하라. 왕우장상, 왕비, 장군, 재상,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령, 유종, 종자가 있단 말이냐? 한마디로 씨, 뱃속에 있는 태 때부터 왕우장상, 영유종, 혹은 그 이전에 이제 잉태되기 이전에 종자와 난자, 그때부터 종자가 따로 정해져 있느냐? 하다가 왕도 되고 하다가 뭐 신하도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을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다 뭐 그런 반란 대부분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왕우장상은 반드시 종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춘추전국 시대는 더했죠. 그때는 왕이 뭐 대를 물리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또 많지 않았으니까. 뭐 이후에 조선 왕조 같은 경우는 왕족의 씨는 따로 있잖아요, 종자가.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그냥 생명체로 태어난 것이지, 무슨 뭐 신분의 계급이나 평등 불평등의 그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평등한 존재, 정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이 인간은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이지만, 더군다나 현대는 가장 평등한 시대라 제가 얘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불평등하다. 자,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뭐 브라만, 뭐 크샤트리아, 바이만, 뭐죠? 바이샤, 수트라, 노예로 태어나면 평생 노예입니다. 신라 시대는 골품제가 있었어요. 성골, 진골. 그래서
부모가 다 왕족이면 이게 진짜죠. 성골인 거죠. 한쪽만 왕족이면 진골이고, 성골은 자꾸 떨어져 나간 거죠. 이제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다른 성골이 많으면 안 되니까 성골은 자기 종내혼을 했습니다. 그 친척끼리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골은 자꾸 병에 걸리고 그래가지고 성골이 다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신라에서도 보면 뭡니까, 무열왕 김춘추가 이제 진골에서 이렇게 왕이 처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라는 성골과 진골을 따져서, 성골과 진골은 뭐냐면, 성골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왕족, 진골은 한쪽만 왕족. 근데 저는 그 용어를 이렇게 쓰고 싶어요.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미래를 하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좋은 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골이다, 그렇게 생각. 그리고 그 기대하고 또 내가 그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기대한 것을 실천해서 성취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존재는 성골이다. 왕후장상을 능가하는 최고의 성골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똑똑하고 배운 게 많아도 왠지 존경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분명히 사람이 박사하고 교수인데 신문사에서 글 좀 써달라고 해서 글을 쓴 걸 갖고 와 보니까 문법이 안 맞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공만 공부했지 두루두루 인문학이라든지 두루두루 자기를 돌아보는 사고가 약하고 어려서도 글을 많이 안 쓴 거예요. 시험 치는 건 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기고했는데 글이 전혀 문맥이 안 맞아요. 자기 전공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그것보다는 소중한 정신, 값진 정신, 그리고 이 강좌에서 얘기하는 좋은 것을 기대해서 성취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그 성취한 기쁨으로 또 더 좋은 걸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성골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그런 존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 또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꼭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남은 세상, 우리의 삶을,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을 그렇게 소중하게 살면 어떨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이 내용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